이 책은 우리가 1년에 52주, 50주 정도 하잖아요. 대략.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드리면 이 책은 원래 선정한 책 안에 5번째 안에 들어가요. 닉네인의 그 책을 아주 칭찬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하보, 페보, 어, 잃어버린 유전자를 찾아서 그런 책들. 이 책은 그런 책의 수준인데, 어, 방향이 좀 더 근본적이에요. 아마 이 책하고 깊이에 있어서 겨룰 만한 책은 닉네인의 책. 그래서 포머 정도가 이 책하고 비슷하고 좀 달라요. 음. 원래 읽은 책 중에서 음, 가장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책이 이제 서점에 다 사라지고 박자세 같은 단체가 발굴하지 않으면 그냥 절판이 돼버릴 거야. 거의 지금 절판 수준으로 가고 있는 책인데 이런 책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바꿀 수 있어요. 상당히 가설 단계도 가감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뭐냐면 생트 제르지 기억나나요? 생트 제르지 생명은 쉴 곳을 찾아가는 전자일 뿐이다. 그 말을 했던 닉네인이 가장 감동을 받았던 그 말을 했던 사람 비타민 C를 발견해 갖고 노벨상을 받았던 생트 제르지 이야기가 이 책에 한 뭐 네다섯 번 나옵니다. 어쨌든 생트 베르지를 닉네인이 생트 베르지 책을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고 선배죠. 노벨상 받았고 엄청난 학자죠. 근데 이 책의 저자도 생트 베르지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도 생트 베르지 책이 1960년대쯤 나온 뭐 그런 책이 한 권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케이.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딱 한마디 비유를 하면 금방 감을 잡을 겁니다. 아주 높은 데 있는 댐이 저수지 댐이 붕괴가 됐는데 물이 안 흘러나온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물을 가두는 댐은 무너졌는데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요 말 한마디 속에 이 책에 있는 비유입니다. 이 책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딱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 물은 얼어 있거나 흘러가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댐이 물을 가득 담은 댐이 붕괴가 했는데 홍수가 안 나고 물이 안 내려온다면 그럼 간단한 거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그 물은 흘러내리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뭘 바꿔야 되죠? 우리는 물이 흘러가고 물이 증발하고 물이 이동한다는 개념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물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바로 세포 속에 있는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마이갓. 강의 끝. 이 책 다 읽은 겁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이렇게 단순 명쾌합니다. 이 책 전체 내용이 요 문장 하나를 한 발을 안 나가요. 요걸 한 10가지 이상으로 세포 생리학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물이 있나요? 물론 뭐 바게스나 병의 단계 물은 흘러가지 않죠. 그러나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이 높은 데가 있고 막으로 쌓여 있고 막이 팽팽하게 있고 근데 그 막에는 구멍이 있고 그런데도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만났을 때 이 책이 도대체 어느 레벨을 터치하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 책은 무슨 어떤 세포 생물학에 뭐 새로운 지식을 하나를 더하거나 뭘 이렇게 하는 책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하나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은 어, 원래 우리가 소개한 책이 한 50권 된다 하면 5권 안에 들어간 책. 그래서 이런 책이 절판된다.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책.
그리고 이 책은 번역한 분이 김홍포 교수라고 아주대 교수인데 우리 집에도 김홍포 교수 책이 몇 권 있어요. 우리나라 생물학자 중에서는 상당히 인투이션 있는 책을 쓰고 그런 책을 번역하시는 분이에요. 뭐냐면 너무나 간단한 책이요. 그러니까 뭐 문학 책에 비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책이 어린 왕자 같은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문장이 아름다워요. 숨도드기가 없어요. 이 책의 주제는 1분 만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간다는 그 개념을. 물론 대부분 물은 흘러가죠. 그러나 세포 속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 속에는 어떤 상황인가? 이걸 이제 아주 해서. 그러면 요거보다 이걸 가장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생명의 기원을 추적하는 이 관점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RNA 월드든, 그 다음에 점토 이론이든, 그 다음 블랙 스모커 이론이든, 생명의 기원에서 가장 난제는 막입니다, 막. 생명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그냥 물주머니 같은 막이잖아요. 그럼 막이 있어야 그래서 단백질이든 그 막의 이온체를 받든 막이 있어야 뭐가 집이 있어야 그 속에서 사람을 살 거 아니냐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막을 어떻게 출현시키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막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세포막 이 출현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스무스하지 않아요. 생명의 진화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냥 RNA가 먼저 출현했다. 그다음 점토판이 있었다. 그다음에 그 지하 그 바다 속에 있는 블랙 스모커의 그런 막 그 수증기처럼 올라오는 그 속에 항하철하고 이런 결정면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전개돼요. 그러나 결정면은 그냥 결정면이요. 그게 공풍성처럼 이렇게 둥그런 도움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주머니요. 다시 세포막이요. 근데 우리가 그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점 진짜 통쾌해요. 그걸 상정하지 않고도 세포막을 미리 상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세계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자, 막이 없는데 어떤 형태를 가진 게 있나요? 막이 없는데, 주머니가 없는데 어떤 형태를 가진 게 있나요?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겔. 알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애들 초등학생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나도 그거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겔 상태 있잖아요. 간단히 뭐좀 젤라틴 같은 거 이렇게. 예. 그거는 표면에 막이 아니잖아요. 자, 막이라는 거는 그 속에 있는 물하고 그 막의 고무막하고 고무막 할 때 고무하고 물은 다르잖아요. 근데 젤라틴은 표면이나 안이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막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이건 진짜 이 발상은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근데 우리 세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막하고 세포막의 인지질 막하고 그 속에 있는 용매, 용질이 섞여 있는 세포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뭘 포기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고인 생명은 막이다. 나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에. 생명은 막이라고 했는데 이 책은 그것을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막으로 되어 있으면 막이 터지면 세포 내용물이 쫙 흘러나와야 되는데 막이 터졌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대표적으로 이 책에 뭐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물주머니에 고무풍선에 있는 물은 고무막을 뚫으면 물이 쫙 나와버리죠.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우리 몸에 물이 70%라는 거 알잖아요. 동물의 몸에 그 60% 70%가 물입니다. 다 알죠.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럼 그 물 끄잡아 내보라는 거예요. 그럼 소고기 이만한 덩어리 갖고 망치를 계속 쳐보라고 물이 튀어나오는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죠. 여기 만약에 저 사탕수수 같은 걸 넣고 망치를 치면 물이 나오죠. 질퍽하게 튀어나오죠. 근데 소고기를 놓고 한번 쳐보세요. 물이 튀어나오는가. 근데 소고기가 10kg이라면 그거에 7kg이 물입니다. 그럼 이만한 물이 질퍽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 시작해 갖고 어, 세포 생물학의 아주 근본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막이 본질적이지 않다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나도 막
다시 눈을 비비면서 다시 봤어요. 이 문장을. 세포가 내가 옛날에 그 강의 중에 저 강의 들으면서 알죠. 세포는 연필을 그리는데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세포는 구멍이 나면 안 된다 그랬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죠. 물론 이온 채널이 있는데 이온 채널 대부분 닫혀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열어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세포는 연속선이고 해곡선이다. 기억나죠? 나도 이걸 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그거 뭐 아니 너무나 우리가 아는 세포는 폐곡선인데 고음막 같은 건데 그게 아니라 하면 당신이 증거 있느냐? 증거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 사람이 결정적 증거를 많이 이야기해요. 세포가 자, 우리 원형적으로 세포를 이 사람이 관찰 이쪽 전문가들이니까 세포가 이만한 고구마 같으면 세포 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세포가 누가 지가 와서 한번 뜯어묻었다는 거예요. 막이 한 10%를 뜯어묻었다는 거예요. 그럼 막이 구멍이 났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상식 같으면 그 죽음이지. 세포 죽음이지. 그런데 막이 일부 뜯겨 나간 세포가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어, 자, 다르게 비유하면 수력발전소가 댐이 거의 반이 붕괴됐는데 발전소가 돌아간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물이 몇 시간 내로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산사태가 나고 야든 나겠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는 세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포막에 10%막 없어지는 게 막 관찰되는데도 세포가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죽기는 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나도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이런 책이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상식을, 우리 갖고 있는 신념을 완전 근본으로 다시 깨부수는 거예요. 세포가 완벽한 폐곡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수도 없는 세포 전자현미경 사진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완벽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세포에서 분비하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탄이나 많은 뭐 섬유질 그런 분비물도 나오고 온갖 그 뭐 기저막 다 강의를 했잖아요. 그럼 세포는 하나의 완벽한 공화국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포막이 근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생학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좀 미친 소리 하나 일할 거예요. 또 미친, 무슨 말이야? 근데 이 책은 세포막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그럼 세포의 본질적인 게 뭐냐? 바로 젤라틴 같은 거라는. 젤리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젤리란 비유를 요거 겔이라잖아요. 겔졸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겔졸 상태가 있는데, 그럼 생각이 기본인데, 겔 상태, 그 겔 상태는 뭐냐 하면, 이 핵심은 표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 표면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내부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세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포막하고 세포막의 속에 있는 물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젤리는 표면이나 속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 세포는 뭐하고 가까우냐? 젤리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시게 이야기해갖고.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많은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어, 세포막에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포막이 공풍선만 하면 축구공만 하다면 그거 뭐 단백질의 분자니까 요만한 것들이 뭐 수천 개 박혀 있다 해도 전체 면적에 뭐 그렇게 한 1, 2%겠지 이런 상식으로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세포막에 그럼 세포막에 그 얇은 막 무게하고 그 박힌 단백질 무게하고 재보면요. 단백질 무게가 미토콘드리아 막 같은 데는 70%. 그냥 보통 세포막에도 단백질 무게가 한 50%쯤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이 있고 막에 단백질이 삽입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거 정 뒤집어서 이야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에 인지질 막이 토막난 게 끼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뒤집는 생각인가. 이래서 과학은 항상 오마이 사이언스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빨리 할게요. 이 책의 주제는 너무 간단해요. 댐이 폭발했는데 물이 안 흘러나온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포 속에 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고 어떤 물이냐 하면 한마디로 구조화된 물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럼 어떤 식으로 구조화됐느냐? 누가 구조화를 시켰느냐? 무슨 힘으로? 세포 속에 힘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전기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기력이 어디서 왔냐면 단백질의 마이너스 전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단백질의 마이너스 전기에 의해서 그 인접한 물 분자가 이온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화라기보다 조심해야 돼요. 그 뭐 대부분 이제 이온화 비슷한 현상인데 단백질이 대부분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 거대한 덩어리 부근을 그 물 분자가 가까이 오면서 그 단백질의 전전기의 힘에 의해 갖고 보통 물하고 다르게 물이 청산 구조를 갖는다는 게 결정 구조 비슷하게 구조를 갖는데 이 구조화된 층이 몇 개 층으로 나오냐면 거의 10개 정도 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그냥 랜덤한 수소 결합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책입니다.